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오늘 보실 뉴스는 런던 하드포크 성공, 이더리움 가상자산 대장주 되나입니다. 비탈릭 부체린 런던 하드포크 성공, 이더리움 시세 상승, 전체 시장 상승 주도. 이더리움 수차례 하드포크로 성능 개선. 이더리움이 8월 8일에 런던 하드포크를 했죠. 그러면서 시세가 급등했습니다.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비트코인의 자리를 넘보는 1위 블록체인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런던 하드포크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면 블록체인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기존 블록체인에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적 문제를 개선할 때 활용한다는 거죠. 그중 소프트 포크는 이전 버전과 호환이 가능한 업그레이드, 하드포크는 이전 버전과 호환이 되지 않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하드포크를 거치는 과정에서 체인 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새로운 코인이 생겨난다는 건데, 재밌는 사실은 이 이더리움도 사실 하드포크를 통해 생겨난 코인이라는 거죠. 하드포크 후 기존의 코인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지지자들이 기존 블록체인 유지를 고수하면서 오리지널 체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요즘 농담처럼 얘기하는 돈이 복사된다는 경우가 이런 건가요? 재미있네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드포크를 통해 분리해 나간 코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드포크를 할 때마다 새로운 코인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런던 하드포크냐? 사실 런던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드포크 할 때마다 지역명을 붙인 겁니다. 2017년 비잔티움 하드포크를 시작으로 2019년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이스탄불 하드포크, 2020년엔 뮤어빙하 하드포크, 21년 4월엔 베를린 하드포크,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 런던 하드포크가 뭔가를 살펴보자면 이번은 기능 업그레이드 하드포크입니다. EIP1559가 이번 핵심인데요. 그 핵심 내용은 수수료 개선 방안입니다. 블록체인 거래에서 수수료를 가스비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비싼 가스비였는데 이번 EIP1559로 기본 가스비를 표준화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붐비는 정도에 따라 알고리즘으로 책정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더리움 가스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를 보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발생 시 가스비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 가스비는 채굴자들에게 보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이죠. 이 과정에서 더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거래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가스비 경쟁이 과열돼 일부 거래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가스비를 더 많이 낼수록 거래가 더 빨리 이루어지니까요. 또 다른 문제점은 가스비를 유저가 직접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네트워크를 이용 중인 유저가 많지 않아도 많겠거니 하고 가스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을 하면 기본 수수료만 내고 네트워크가 혼잡해질 경우에만 추가 팁을 낸다는 겁니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해지는 거죠. 수수료가 저렴해지면 이더리움에 씌워서 만들어지는 NFT나 디파이 서비스가 더욱 활발해지겠다고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이더리움 시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거기에 기본 수수료는 소각을 통해 사라지고 추가 팁은 채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뀌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겠고 그만큼 희소성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시세에는 더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최종 목표는 이더리움 2.0입니다. 이더리움 2.0은 채굴 방식을 작업 증명, 즉 프루브 오브 워크에서 지분 증명, 즉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로 전환하고 가스비와 거래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POW와 PO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증명은 컴퓨터의 연산력을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하고 연산력이 빠를수록 블록에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많이 부여되고, 지분 증명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을수록 블록에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많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 증명의 경우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수학 퍼즐을 연산해서 풀게 되면 비트코인 코어들이 이 연산을 검증하게 되고 다수의 검증이 완료되면 블록이 생성됩니다.
2009년 최초의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최초의 블록이 완성되었을 때 50개의 비트코인이 주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4년마다 반감기가 있어서 현재 한 블록을 완성하면 6.25개의 비트코인이 주어집니다. 개수도 개수지만 수학 퍼즐의 경우 거래수 채굴자가 많아짐에 따라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CPU, 그 다음엔 연산 능력이 더 좋은 GPU, 그 다음엔 오직 한 가지 연산만을 기능하고 다른 작업을 못하는 대신 그 연산 능력이 더 좋아지는 ASIC, 즉 더 강력한 노드가 필요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많은 전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진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지분증명 방식은 먼저 스테이킹을 합니다. 스테이킹이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특정 금액의 코인을 잠궈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는 스테이킹된 코인의 수에 따라 블록을 검증할 사용자를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스테이킹을 한 사용자, 즉 스테이커는 스테이커의 풀에 가입합니다. 지분 증명은 이 풀이 커질수록 블록을 증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거래소들이 스테이킹을 하면 APR을 지급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2.0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보다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 시 소모하는 엄청난 전력과 그에 따른 열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최고 문제점 중 하나가 채굴 시 환경의 오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은 이 옛날 방식을 탈피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이더리움 2.0은 2022년 말쯤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